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가? 원인 불명의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가? 체형 관리와 더불어 건강도 함께 증진시키고 싶은가?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가? 유전적 질병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예방을 위해 미리 관리하고 싶은가? 이 사항들에 해당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나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 병원에 가면 정상이라는데 왜 자꾸 아플까? 정가영 지음, RH 코리아 출판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되찾고 삶을 활력 있게 살고 싶다면 병원에 의존하거나 약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건강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먹고 지냈는지, 수면 시간과 운동 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유 없이 피로하고 몸이 아프다면 건강과 직결된 자신의 생활 패턴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지식의 변화를 넘어 일상의 변화를 통해 건강한 수명, 항노화를 경험하시고 나아가 아프지 않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책 내용 소개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다. 질병을 막고 싶다면 생활 습관을 교정하라. 당신은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하지만 어디가 정말로 아프기 전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미리 말하겠지만 당신의 몸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의사도 사람이니 그에게 기대는 것보다는 자신의 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은 물론이고 사람의 몸에 대해 오랜 세월 공부했다는 의사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스스로 생활 습관을 교정하여 내 몸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내 몸의 주인인 나는 내 혈관이 몇 개인지, 아니 솔직히 어디에 어떤 혈관, 신경, 림프관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혈관들이 살아 제 역할을 해 주어야 내가 온전한 신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안다. 나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몸의 주인으로서 그 건강 유지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하는 건강 관리다. 몸을 위한 건강 관리의 원칙은 아주 단순하다. 첫 번째 원칙, 자율 건강 관리 시스템을 방해하지 말자. 두 번째 원칙, 자율 건강 관리 시스템을 도와주자.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똑똑하다. 지구 최고의 학식을 가진 아이비리그 출신 의학 박사들도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할 만큼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 바로 인체가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자율 건강 관리 시스템의 운영 방식이다. 이처럼 영리한 기능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다. 절대 이들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자. 그리고 가능한 이들을 도와주자. 그것만 잘해도 당신의 건강 수명이 최소 10년은 더 길어질 것이다.
자율건강관리 시스템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건강관리 방법이다. 그렇다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을 꼭 채운다. 둘째,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다. 셋째, 스트레스 없는 환경을 만든다. 넷째, 꾸준한 운동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해독이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이미 오염되어 있고 누구나 이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에 해독이 중요하다. 그리고 해독을 얼마나 잘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수명이 결정된다. 건강이란 몸의 순환이다.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순환한다.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시고 그것을 소화함과 동시에 영양분을 몸에 흡수한다. 그중 필요 없는 성분은 해독 과정을 거쳐 대변으로 배출시킨다. 해독을 마친 영양분은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 각 조직에 전달된다. 그리고 각 조직의 세포들은 배달된 영양분을 받아들여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에너지원으로 또는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재료로 사용된다. 인간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외부에서 양분을 얻어야만 생존이 유지되는 존재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모든 것을 내 몸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나의 건강 상태가 좌우된다. 내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 중 내 몸에 유익한 것은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해로운 것은 잘 걸러서 해독하고 배출하는 것이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잘못된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다음은 어느 50대 여성 A의 하루다. 아침 방송을 튼다. 흰 가운을 입은 잘생긴 의사들이 연예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건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요즘은 타트 체리가 좋다고 이 채널, 저 채널에서 홍보하니 자신도 모르게 홈쇼핑에서 타트 체리 분말 몇 달치를 주문했다. 사고 나서 보니 너무 많아서 동생한테도 한 박스 주고 아들네에게도 보낸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드니 깊게 잠자는 것도 쉽지 않고 늘 피곤한 탓에 도무지 운동할 여력이 없다. 핸드폰으로 가끔 보는 유튜브 채널에는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건강 정보들이 넘쳐난다. 보고 있자니 비타민C도 중요하고 오메가3도 중요하다고 한다.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 영양제를 구매하다 보니 어느새 식탁 위엔 영양제들이 종류대로 잔뜩 쌓인다. 그렇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저걸 왜 샀지? 하고 잊어버리고 또 안 먹게 된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챙기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혈압약, 고지혈증약, 관절약까지 먹고 있는데 거기에 영양제까지 이렇게 많은 알약을 하루에 다 먹어도 되나 싶은 혼란에 빠진다. 지난번 검진 때는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전 단계라는 소리를 들었다. 아직 뚜렷한 진단을 받은 질병은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압,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니 신경이 쓰인다. 약을 먹고 있지는 않지만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적게 먹고 운동해서 살을 빼야 하는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 여성 A의 하루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면
당신도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것이나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는 잘못된 의학 정보 또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지식들이 난무하다. 유행을 따라서 하나둘씩 구입한 건강기능식품들을 결국 안 먹고 버리게 되기도 한다. 우리는 건강기능식품들의 효능과 목적을 잊어버리기 일쑤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내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과 중심을 잡는 것이다. 건강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는 마케팅은 날이 갈수록 그 방법이 다양하며 정교해지고 있다. 마트에 가면 산무, 오무라고 써있는 가공식품들을 자주 접한다. 식품 첨가물 중 어떤 것도 넣지 않은 무방부제, 무항생제라는 뜻이다. 즉, 건강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무언가를 넣지 않았으니 이것은 당신의 건강에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무척 노력해서 만든 프리미엄, 고퀄리티 상품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다지 해롭지도 않은데 억울하게 발암물질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 식품 첨가물도 있고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으나 무항생제 딱지가 붙여진 상품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해서 먹어야 할까? 건강기능식품도 크게 다르지 않다. 15종 이상의 특허받은 유산균을 골고루 넣은 제품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 99%는 원료가 저렴한 한 가지 종류의 유산균으로 채워놓고 나머지 1%의 14종류의 원가가 비싼 여러 가지 유산균을 눈꽃만큼 넣는 방식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원가 절감 상술이 판을 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알 턱이 없다. TV에 나오는 수많은 건강 프로그램들의 제작비는 대개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을 표방하는 식품회사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저런 상술과 속임수에 속아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의 진짜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서, 즉 마케팅 속임수가 난무한 헬스케어 시장에서 쏟아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 떠밀려가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준과 원칙을 가져야 한다. 잠만 잘 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좋은 약을 먹어도 잠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다. 나는 면역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 중 하나가 수면 패턴이다. 잠드는 시간과 기상 시간, 그리고 중간에 얼마나 자주 깨는지를 꼭 묻는다. 우리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늦게 잠을 잔다는 것이다. 자정을 넘기는 것은 당연하고 새벽 2시에서 4시가 돼서 잠을 자는 사람들도 참 많다. 그럴 때마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 영양주사 맞아서 치료해도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스마트폰의 충전기가 고장나면 아무리 꽂아두어도 충전이 안 되고 결국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과 같다. 그 결과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가 면역성 피부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 또는 과민성 대장 질환 등 각기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수면 장애 문제는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면증은 바쁘고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들에게 흔한 증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다음은 불면증에 해당하는지
진단해 볼 수 있는 증상이다. 잘 때 미열이나 속이 답답한 것을 느낀다. 차 소리나 텔레비전, 라디오 소리에 신경이 쓰여 잠을 못 잔다. 잠을 잘 때까지 30분 이상이 걸린다. 밤중에 한 번쯤은 잠이 깬다. 건망증이 심하고 계산이 잘 틀린다. 잠에서 깨면 머리가 무겁고 나른하다.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만사가 귀찮다. 낮에 쉽게 피곤하고 집중력이 감퇴된다. 잠을 자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나 복잡한 꿈을 자주 꾼다.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적어도 7, 8시간의 수면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많이 들어서 알 것이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자더라도 8시간 수면이고 새벽 4시에 자서 정오에 일어나도 8시간을 채운 수면인데 새벽에 자는 게 정말 몸에 해로울까? 수면은 그냥 단순히 잠들어 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수면이란 낮과 밤이라는 하루 주기에 철저하게 맞춰서 이루어져야 하는 프로세스다. 낮잠은 결코 밤잠을 대체할 수 없다. 우리의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바로 낮과 밤이라는 일주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중 수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이다. 이는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매우 중요한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우리 몸에서는 해가 지면서 빛이 약해지는 저녁 무렵 멜라토닌의 분비가 시작된다. 그리고 가장 깜깜한 새벽에 멜라토닌의 분비가 최고조에 이르며 아침에 해가 뜨면 햇빛에 의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수면 시간이 종료된다. 그런데 새벽 4시에 잠이 들면 3시간쯤 뒤에 해가 뜬다. 밝은 빛은 감고 있는 눈의 눈꺼풀을 통과해 들어온다. 아직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상태지만 내 몸의 호르몬은 일어나라는 각성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다. 8, 9시간 잔다고 해도 멜라토닌은 이미 줄어들어 있고 나는 각성 신호에 저항하면서 잠을 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띵한 경우가 많다.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또는 오후 11시에서 오전 7시의 수면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깊고도 충분한 수면은 그 자체로 우리 몸에 항염작용을 하는데, 즉 염증을 낮춰주고 낮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 몸의 주인이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시간이 세포들에게는 회복과 재생이라는 프로젝트를 제대로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손상된 조직을 새로운 세포로 바꾸고 구멍난 곳을 메우는 등 당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복잡하고 신비로운 일들은 캄캄한 밤에 일어난다. 하지만 당신이 제대로 잠을 자지 않으면 몸은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 고마운 일이다. 잠만 제대로 자면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 몸의 자율건강관리 시스템은 마치 우렁각시처럼 부지런히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해주니 말이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수면 환경을 개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들어본 내용이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 정보를 계속해서 숙지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다음에 5가지 방법을 꼭 실천해 보자. 첫 번째, 카페인 줄이기. 카페인이 들어간 차,
커피를 마시고 잔 사람의 수면의 질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한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디카페인으로 마시거나 낮 12시 이전에 마시도록 한다. 두 번째, 소음 차단, 빛 차단, 온도, 습도 맞추기. 수면 중 소음이 생기면 수면의 흐름이 깨질 수 있으므로 귀마개를 사용해 보자. 그리고 암막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한다. 또한 수면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세 번째, 낮잠 자지 않기. 졸음이 쌓이게 하자. 하루 종일 졸음이 쌓여서 수면압이 충분히 높아지면 밤에 잠이 쉽게 들고 수면도 잘 유지된다. 네 번째, 잠자기 전 자극 피하기. 취침 한두 시간 전에는 큰 소리를 듣거나 TV 또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말을 많이 하는 등의 심적인 자극이 생기는 일은 피한다. 다섯 번째, 마그네슘 섭취하기. 마그네슘은 긴장을 완화하고 신경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에는 양배추, 바나나, 비트, 아몬드, 청어 등이 있다. 인체의 엔진을 관리해야 만성 피로에서 벗어난다. 당신이 피곤한 이유는 세포 속 배터리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 소기관이다. 사람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미토콘드리아는 바로 엔진, 배터리다. 여러분 체중의 10%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무게이다. 엔진이란 무엇인가? 바로 연료를 태워 동력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엔진에 결함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준들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듯 사람도 미토콘드리아가 부실하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자주 먹어도 힘을 낼 수가 없다. 조금만 달려도 덜덜거리다가 멈추어 버리는 고물 자동차처럼 조금만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나면 이내 기운이 빠진다. 만성 피로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힘을 내기 위해 카페인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카페인을 섭취하면 밀려오는 졸음과 피로를 일순간 이겨낸 것 같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그나마 낮 동안 과로한 세포가 수면 시간을 통해 가져가야 할 재충전, 회복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꼴이다. 인체의 엔진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엔진을 고치는 것, 즉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재기능을 하도록 살려내는 것이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만성 피로 증후군이 심한 사람은 산소 공급의 정상화를 위해 거의 바닥인 상태의 철분을 정맥 주사를 통해 보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사나 약 처방이 필요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수면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한 생활 습관의 개선 정도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을 취침 전에 복용하는 방법이다. 카페인에 의존해서 늦게 자던 습관은 이제 버리고 저녁 10시에서 11시에 일찍 잠드는 것도 필수적이다. 그렇게 영양소 보충을 시작하고 2주 정도만 지나면 심한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우리 몸의 엔진, 미토콘드리아를 고장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 고장나는 원인을 찾고 이것을 예방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 할 수 있겠다. 고탄수화물, 정제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이 바로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이 흔히 접하는 과자, 빵, 케이크 등 단맛이 나는 디저트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엔진의 가동에 필요한 필수 영양 성분은 턱없이 부족한데 연료에 해당되는 고칼로리의 탄수화물만 계속 섭취하는 경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 이는 세포가 더 이상 포도당의 세포 내 유입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며 이와 함께 지방을 연소하는 벡타 옥시데이션 작용도 감소하게 되어 세포는 에너지 고갈 상태에 놓인다. 그래서 고도 비만 환자들은 대개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단순히 당신이 달리기를 할 체력이 부족한 것뿐 아니라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추위도 많이 타고 궁극적으로 면역력도 저하된다. 면역 세포들도 정상적으로 자기 몫의 일을 감당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내 몸의 배터리가 바로 미토콘드리아고 배터리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당신의 몸 어느 곳이든지 고장나기 쉬운 상태라는 뜻이다. 당신의 배터리, 미토콘드리아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설명한 고칼로리, 고탄수화물, 특히 가공식품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주로 첨가하는 액상과당의 섭취, 이로 인한 고혈당 상태가 첫 번째며 그 외에도 산화 스트레스, 제초제, 살충제 같은 화학 독성 물질도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반면 미토콘드리아 성능을 높이고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 바로 운동이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보다 활력 있는 몸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설탕, 과당이 버무려진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멀리하자. 둘째,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플라보노이드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바꾸자. 셋째, 고칼로리 간식은 끊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배고픔을 느끼자. 넷째, 나에게 맞는 강도로 운동을 꾸준히 하자. 다섯째, 가능한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지자. 여섯째, 채소, 과일을 먹을 때 농약을 잘 제거해서 먹자. 명심하자. 무심코 매일 꾸준히 섭취한 도넛, 쿠키, 탄산음료가 내 미토콘드리아를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식습관을 교정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우리가 먹어온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나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식생활을 해야 할까? 건강한 식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면역력 때문이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하고 똘똘하고 일 잘하는 면역력을 우리 몸에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장이 튼튼해야 한다. 장은 내 몸속 면역세포 중 70에서 80%가 살고 있는 가장 거대한 중앙군대 조직이다. 그리고 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얼마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존재하느냐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이다. 그리고 운동 습관, 수면,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줌으로써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기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그중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음식이다. 일상생활에서 섭취할 수 있는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려 한다. 매일 밥상에 어떤 음식이 올라오느냐에 따라 장내 미생물의 구성은 변화무쌍하게 바뀐다. 장내 미생물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균의 대표적인 먹이가 바로 섬유질이다. 이 섬유질은 주로 채소에 들어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먹으면 이것을 분해해서 먹고 사는 블라우티아, 프레보텔라와 같은 균들이 많아진다. 이 두 가지 균은 장 속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유익한 상재균 종류로 부틸산과 같이 암 예방 효과를 가진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산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면역력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에 큰 관심을 가지며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많이 한다. 하지만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 외에 우리 식단에도 변화를 주어 함께 챙겨 주어야 한다. 기억하자.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 음식에도 엄연히 몸에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이 있다.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체크하여 골고루 챙겨 먹도록 하자.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식단 5가지. 첫 번째, 제철 음식.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는 그 계절의 양질의 영양분이 최고인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다. 둘째, 채소와 과일.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섬유질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면역 반응을 줄이는 작용을 한다. 셋째, 알리신 성분이 들어간 음식. 양파, 무, 마늘, 생강, 도라지. 알리신은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고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아연이 풍부한 음식. 굴, 소고기, 게, 호박씨, 검은콩. 다섯째, 셀레늄을 포함한 음식.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은 브라질 너트, 녹색 채소, 표고버섯 등이 있다. 셀레늄은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부족할 경우 바이러스 감염의 진행이나 독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영상의 정보를 들으면 나 이것들 다 아는 내용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꾸 들으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강과 관련된 서적을 꾸준히 읽어오고 있는데요. 의사들이 강조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속의 치료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 치료만 잘해도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건강한 방향으로 설계하고 수정해 나가셔야 합니다.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서나무였습니다.